안녕하세요. 조민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현재 국공립 파인투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 보육 일지 및 영유아 관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보육 일지 작성과 영유아 관찰 일지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30분 안에 다 알아본다라는 것은 불가항력이고요. 그래서 좀 거칠게 개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왜 보육일지가 필요하고 왜 현장에서 보육일지가 보육 프로그램 중에서 보육의 꽃인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께서는 한글 파일로 된 문서를 뽑아서 출력해서 한번 정독을 하신 후에 혹은 그 출력하셔서 함께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보육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연간 보육계획안, 그리고 월간 보육계획안, 주간 보육계획안, 그리고 매일매일 작성하는 일일 보육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중에서 네 가지를 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더 좋겠지만 연간과 월간 보육계획안, 주간 보육계획안 중에서는 두 가지 태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월간 보육계획안은 현장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연간, 주간, 일일 보육계획안, 그게 보육일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육일지를 아이들이 사실 전체 운영 하루 일과가 7시 반에 동원하여 7시 반에 기과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루 일과는 너무 단순하지만 이 보육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상호작용이라든지 하루 일과의 보육 내용의 질은 정말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보육일지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또는 철학적 좀 사고를 배경으로 해서 접근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보육계획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육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육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사실 초보 이렇게 초임 교사는 모르겠지만 한 2, 3년 지나면 내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보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이런 내가 영유아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정말 적합한가, 잘하고 있는지 상당한 고민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보육계획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고 하면요. 먼저 이렇게 영유아 보육과정, 그리고 또 이제 영유아 보육 내용, 이제 보육 활동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 과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유아라는 개념을 먼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영유아들은 0세에서 취학전 아동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일지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각각 다 다르게 이렇게 이제 작성해야 되고요. 이제 보육일지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아는 주로 같이 사용해도 되고요. 유아는 유아대로 제가 영아반, 유아반을 이제 예시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예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그건 이제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영유아 보육 과정에 보육 계획에 필요한 실행 과정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나요? 그렇겠죠. 영유아 발달이 어떠한지, 그리고 영유아의 연령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는 흥미와 요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연령이 똑같다라고 해도 개인차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차도 좀 특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가정 환경까지도
요즘 가정 환경에서 어떤 게 있나요? 다문화만 있고 한부모 계시고 또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육 계획을 작성할 때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배경 하에서 보육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표준 보육 과정, 누리 과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아들은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표준 보육 과정의 기초에서 보육 계획안을 작성해요. 이 표준 보육 계획안이 뭐냐고 하면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다. 보육 과정이다. 국가 수준으로 제시하는 기본 교육 혹은 보육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6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6가지 영역을 절대 놓치지 말고 포함해서 보육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6개 영역이 뭐냐고 하면요. 바로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이렇게 6가지의 기본 영역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육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6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체만 좋아하면 하루 종일 신체 활동만 할 수 있고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는 하루 종일 독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발달하는 데 필요한 이 6개 영역이 골고루 들어간 걸 계획해서 아이들 하루에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표준 보육의 보육 과정의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목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사회에서의 태도, 의사소통 능력, 또 운동 능력 향상, 또 뭐가 있어요? 창의적 표현, 또 탐구에 필요한 기초 능력 기르기, 또 안전한 생활, 기본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표준 보육 과정의 보육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런 목표들도 반드시 보육 계획 안에 첨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그 기본 생활, 신체 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 경험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있어요. 그 세부 내용도 이제 참고를 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냐면 기본 생활 안에는 뭐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바른 생활 이런 식으로 세부 범주 내용도 다 포함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표준보육과 누리과정이 있어요. 누리과정은 뭐냐면 3, 4, 5세 3, 4, 5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공통 교육 보육 과정인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는 보육 과정,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세, 4세, 5세는 왜 동일하게 하냐면 얘네들은 어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리 과정을 통해서 기본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초등학교 갔을 때 연계성이 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누리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은 누리 과정이라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한 후에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 가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했는 이런 활동한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교육과 마찬가지로 누리 과정에도요, 이제 기본 방향이 목적이 있겠죠. 누리 과정의 이제 목적은 3세, 4세, 5세에 필요한 기본 능력, 또 바른 인성, 그리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누리 과정에는 좀 더 이상해요. 우리가 표준보육 과정에서는 6개 영역을 기초로 해서 보육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세, 4세, 5세는 5개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신체, 운동, 건강이 한 가지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똑같은데 그럼 3세, 4세, 5세는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성숙되기 때문에 기본 생활은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은 이제 유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이 사회관계, 의사, 자연 모든 영역으로 기본으로 제시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신체 활동을 할게요. 그건 그러면 뭐 신체 운동 건강인데 우리가 바깥놀이를 한다. 이제 신나게 나가서 뛰어놀았는데 땀이 났을 때 교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그렇죠.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그죠? 나와야 되는데 막 한꺼번에 뛰어 들어가서 할 수 없잖아요. 차례차례 줄 서서 손 씻고 손 닦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본 생활 습관을 모든 영역에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표준 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을 적용해서 보육 계획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보육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육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네, 어때요?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보육 일지 작성과 영유아 관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육 일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떤 보육 환경, 어떤 보육 프로그램을 잘 계획하고 운영하고 실행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보육 계획을, 보육 일지를 한마디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는 보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여기 안에는 뭐 상호작용도 들어가고 또 보육 환경도 들어가겠고요. 보육 프로그램도 들어가겠고 어떻게 또 내가 전개하느냐, 교사의 질적 수준도 들어가지만 이러한 질적 수준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그쵸? 보육 계획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보육 계획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육 일지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보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육 일지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육 일지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작성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우리가 영유아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한 것을 그 이후의 활동에 다시 반영시키는 학급 단위의 공식 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오늘 너무 힘들어. 정말 아이들 울기도 많이 하고 때도 쓰고 너무 지쳐서 난 내일 보육일지를 쓸 수 없어. 일주일 동안 몰아서 쓸 거야. 절대 안 돼요. 왜요? 일주일 동안 몰아서 쓰거나 행여 이틀만 몰아서 써도요. 내가 오늘 어떤 디테일하게 실행을 했는지 평가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3일째 되면 가물가물해서 월요일날 한 활동인지 수요일날 기찬이가 그렇게 말했는지 화요일날 민영이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서 대충 이제 일지를 작성하다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실제 보육 활동을 내가 민감하게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 과정에서 실제의 질 높은 보육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보육일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반드시 써야 되는 공식 문서예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혹은 구청에서 감사가 나올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게 출석부, 보육일지, 뭐 회계장부는 빼더라도요. 운영일지, 그리고 급식일지 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눈치채셨죠? 출결사항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출결사항이 똑같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어떻게? 일지는 3일 뭐 결석했다? 출석부에는 5일 결석했다? 정말 그럼 가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보육일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육일지를 작성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건강, 안전. 건강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영유아 관찰 매일매일 보육 일지를 실행하고 계획하고 평가하다 보면 문서화된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아이들 성장 발달에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로 보육 활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야지. 우와. 오늘 우리 아이들 너무 재밌었어요. 난 역시 정말 천재야. 잘해. 정말 잘하나 봐. 이게 아니라 설령 잘할지라도 내가 반성적 사고로 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재미있는 활동은 뭘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예민하게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하고 교사 자신의 반성적 사고로 평가를, 계획과 실행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한 누적된 기록을 통해서 어때요? 일관성 있는 보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사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아주 극대하고 모든 거 회용적으로 태도해주고 오늘 난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 너희들 좀 조용해. 이게 아니라 정말 반듯하게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하고요. 제공해 줄 수 있고 다섯 번째 영유아들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발달의 영아의 뭐 1기, 2기, 3기 어떤 발달의 과정에 있는지 그 아이들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발달 과정이 필수 조건이 되고 또 나아가서 교사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육일지 작성해서 이러한 뭐 5가지 기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보육일지 작성에서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보육 계획안에 이게 동떨어져서 연간은 뚝뚝뚝뚝 짜고 주간은 주간대로 또 일일 보육 일지는 일일 보육 일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서 연간부터 일일 보육 계획안까지 연계성 있게 수립이 돼야 되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해야만 아이들에게 이 연계성 있는 활동을 영유아에게 어때요? 실행하고 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보육 일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지 작성에서 이제 일반적인 요소인데요. 이 일반적인 요소는 일반적인 요소로가 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루 일과를 보육 계획에 따라서 실행한 거, 실행하지 않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제가 오늘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요. 오늘 만약에 바깥놀이도 하고 우리가 뭐 색종이 접기를 할 것이다 했는데 바깥놀이를 비가 와서 못 갔어요. 근데 보육일지 계획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못 갔는데 또 갔다라고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실행 및 평가에서 뭐라고 하나요? 오늘 비가 와서 대체 활동을 하고 교실에서 신나는 게임을 대체 활동을 했으며 바깥놀이를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바깥놀이 실외 활동을 계획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한다. 둘째는 뭐 실행된 거 설명 다 드렸죠. 실행되지 않은 활동은 분명히 기록해야 된다는 거. 계획을 했더라도 실행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로 영아들은요. 일상적인 양육, 하루의 보육 과정의 활동들이 보육 일과예요. 그러다 보면 교육적인 유아처럼 인지학습에서 이룩하는 뭐 글자쓰기, 뭐 종이접기 이런 게 아니래도 이 아이들은 영아들은 일상적 양육 활동이 모두 하루의 보육 일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양육 활동과 보육 활동 이런 것들도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적 보육 활동이 영아들은 특히나 보육 활동이고 공부기 때문에 실행된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일과 운영에서 실행된 내용을 아이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항상 그때 기록은 현재형, 현재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교사 자신의 활동도 평가를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 작성 요소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등원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리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신체적인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혹은 우리가 오늘 어떤 행사를 할 건지 또 우리가 이번 주에 언제 현장 학습을 갈 건지 그런 거조차도 다 어때요? 일지에 다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일지의 작성 요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오늘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주제가 자동차 탈 것이다. 여러 가지 탈 것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활동 목표를 하루에 소주제에 대한 활동 목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꼬망새, 포라리스 또 뭐가 있나요? 키즈키드 뭐 이런데 영유아 잡지를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좀 기재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이면 그대로 보고 이제 조금 참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좀 이렇게 상업화된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활동 자료들이
틀리는지 맞는지 정도는 옳고 그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활동 목표 작성에서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교사 중심이 아닌 영유아 경험과 성취에 대한 달성 목표를 지술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과일과 채소를 구분하도록 가르친다. 이때 주어 누가 생략되었나요? 그렇죠. 교사가 생략되었죠. 근데 보세요. 과일과 채소를 구분한다. 이때 누가 주어가 생략됐나요? 그렇죠. 영유아가 생략됐죠. 그랬을 때 교사가 주어가 돼서 가르친다 들어가면 이거는 잘못된 활동 목표 진술이에요. 근데 과일과 채소를 구분한다. 누가? 영유아가. 이건 잘된 활동 목표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활동 목표를 작성할 때는 영유아가 생략되어 있구나. 영유아라는 뭐가? 주어가. 그렇게 했을 때 영유아를 집어넣었을 때 활동 목표가 타당하면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보육일지는 공식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체를 사용하거나 구어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반드시 문어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금방처럼 과일과 채소를 구분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과일과 채소를 구분해요, 구분하자 이렇게 간결형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어체로 공식적인 문서 그런 형태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육 목표 안에 일반적인 목표 안에 두 가지의 뜻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 세시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상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B. 왜? 한 가지 목표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분리시켜요. 우리나라 세시풍속에 대해서 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조상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분리시켜서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 활동 내용을 어때요? 추상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구체적 보육활동 내용과 행동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놀이기구에 관심을 가진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에버랜드, 롯데월드, 동네 놀이터, 어린이집 놀이터, 어떤 놀이기구요? 그랬을 때 어떻게? 파인투 놀이터에서 이용되는 놀이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이것만 명백하게 정리하시면 활동 목표는 어떤 이제 다른 이렇게 보고 참고하는 걸 봐도 이거 잘못된 거, 잘못되지 않은 걸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영유아 관찰 일지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영유아 관찰 일지를 작성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관찰은 아이들을 관찰을 해야만 이렇게 관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 단계를 과정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려면 관찰을 해야 되겠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또 왜 이런 기분이 있는지, 이런 아이들의 이런 과정을 좀 추적된 기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축적된 관찰 기록을 자료를 근거를 해서 지금은 어떤 상태에 나아져 있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어떤 행동을 나아갈 것인지, 그런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론 단계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언제? 아이들 자유선택활동, 실내 자유놀이활동 모든 활동 시간에, 모든 하루 일과에서 점심시간, 낮잠시간 모든 일과에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관찰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기찬이는 행복해 보였다. 즐거워했다. 기뻐 보였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찬이가 소리내어 웃었다. 맞았죠? 너무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했잖아요. 추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기찬이가 색칠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현재 합법과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다 할 때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표현이 있죠. 다양한 표현으로 빙그레 웃는다, 깔깔 웃는다, 폭소를 터뜨린다, 방긋이 웃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관찰은
지속적으로 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월 어떻게 한 아이에 대해서 한 번씩 작성하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냐면 한 줄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초기에 표준 보육 과정에서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 경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교실에서 흥미 영역에서 틀림없이 한 달 동안 이 6개 영역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놀거나 보육 활동을 할 때 이 6개 영역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관찰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을 했는지, 어떻게 영유아 관찰 일지를 작성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고 자료를 잘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간 보육 계획안에 대해서도 앞에 우리가 연간, 월간, 어때요? 주간, 일일 해야 되는데 연간 보육 계획을 운영할 때 어떤 것이다 객관적으로 알아보자면 연간 보육 계획은 말 그대로 1년 단위의 보육 계획이에요. 1년 단위 지침인데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뭐예요? 전체적인 보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려사항이 어때요? 주제 적절성, 시간, 시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보육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또 혹은 환경 변화 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 보면 홍수로 뭐 버스가 떠내려가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 이런 변화까지도 근데 아무리 우리가 교육적으로 적합한 보육 주제라고 하더라도 뭘 우선시해야 된다?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을 고려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일제히 방학은 절대 할 수 없지만 그 시기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어때요? 교사들이 휴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들어있는 그 연간 계획을 짤 때는 어때요? 무리한 보육 일정, 무리한 보육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 연간 계획이고요. 연간 계획을 작성할 때는 모든 보육 교직원이 다 참석해서 연간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조리사, 뭐 운전기사까지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보통 보면 4주 동안 한 달 이렇게 해서 12개의 월간이 있는데 이제 3차 표준 보육 과정에서는 어때요? 어린이집이 좋아요 하면 우리가 한 달은 4주잖아요. 근데 7주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토탈 하다 보면 4주 12개월이 아니라 9개 주제를 통해서 12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돼요. 난 12개월 나눠서 4주를 할 거야. 아니면 난 우리 아이들 흥미와 요구를 존중을 해서 어린이집이 좋아요를 2달을 할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설정에 맞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보육 계획인데요. 월간은 주간 계획 때 중요한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유아 생일, 공휴일, 견학, 현장 학습 이런 행사 계획을 하는 것이 보통 월간 보육 계획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주간 보육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3차 표준 보육이 바뀌면서 주간 보육 계획을 아까 소주제별 보육 계획이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일주일 동안 교재 교구 준비사항 혹은 활동 계획의 흐름을 제시해 주고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조직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주간 보육 계획이에요. 이 주간 보육 계획 안에서 이제 우리 일주일간 나오는 게 주간 보육 계획이기 때문에 하루 보육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보육 계획이랑 하루 보육 일지는 아주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주제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주간 보육 계획안 그리고 일일 보육 일지를 제시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간 보육 계획을 짜면은 이런 참고 자료가 있는데 뭐 일상생활, 실내 자유놀이, 기가 및 연계, 실외놀이 이런 것들로 해서 일일 보육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육 계획안을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이제 뭐냐면 드디어 하루하루 작성하는 보육 일지. 일일 보육 계획이에요. 일일 보육 일지나
보육일지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일 보육계획인데 1일 보육계획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루 보육계획이요. 하루하루 내가 내일 어떤 보육을 하고 어떤 걸 또 실행하고 평가할 건지 그거. 그래서 1일 보육계획안은 뭐예요? 주간 보육계획안에 기초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등원해서 귀가할 때까지 하루의 일과를 구성하는 게 1일 보육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일 보육계획은 매일매일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면 어때요? 그 전날 월요일에 대한 어떤 보육 계획을 할 건지 교육 활동 계획 및 방법을 적고 준비물 및 내용도 적고 그 다음 그 끝난 오후에 마치고 저녁에는 뭐요? 실행 및 평가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 및 평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계획을 했지만 잘 하지 못했던 행동, 실행하지 못했던 활동들은 그 다음날 다시 보육 계획에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어제 뭐 이러이러한 사유를 하지 못했던 걸 화요일에 실행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일 보육일지는 보육계획 작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아이들과 실제적으로 상호작용을 잘 해주고 이 상호작용한 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한 것을 내일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정도 수준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힘들어. 아, 이 정도는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하고 내가 반성적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보육교사인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일 또 보육계획에 작성해서 할 수 있는데요. 1일 보육계획안 작성할 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7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꼭 보육계획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저희 어린이집은 9시부터 4시면 다 가요. 그래도 안 돼요. 보육계획은 그렇게 설령 우리 어린이집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육계획 작성은 7시 30분부터 7시 30 저녁 7시 아침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적 양육 활동을 계획해야 돼요. 우리가 뭐 시래놀이 가구, 종이접기 하고 동화책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간식, 배변 활동, 점심, 또 손 씻기, 화장실 가기, 낮잠, 일산적 양육도 반드시 보육일지안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아들은 자유 실내놀이라고 하고요. 유아들은 자유 선택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오전 오후 합해서 하루에 2시간 30분을 계획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건 평가 인정 지표의 벽구수로 나와 있어요. 2시간 30분 이상 한마디로 자유 선택 활동 놀이 시간을 주도록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영아들은 바깥놀이 있잖아요. 실외활동. 영아들은 하루 30분 이상 바깥놀이를 실행해야 되고요. 유아들은요, 하루 1시간 이상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돼요. 이때 이제 지침에는 39인 이하는 주 3회만 나가면 돼요. 근데 39인 이상은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응? 근데 비가 오거나 황사나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땐 절대 나가면 안 되죠. 비도 오고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있는데 안전에 위배되잖아요. 건강에. 그럴 때는 교실에서 실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나, 그쵸? 아이들 좀 뛸 수 있는, 그 대신 우리가 바깥놀이는 대근육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혹은 뭐 유의실에서 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으로 대체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실내 활동한다 하면은 실외, 그 다음에 또 정적 활동을 했으면 동적 활동, 그리고 또 뭐예요? 개별 활동과 휴식을 했으면 집단 활동, 이런 식으로 활동의 균형을 고려해서 일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보세요. 막 뛰는 활동 30분 했는데 또 막 특기 체육 선생님이 와서 뛰는 활동을 또 했어. 아이들이 헥헥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활동 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융통성 있는 일과 뭐라 그랬네. 비가 왔는데 보육 계획을 했으니까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죠. 융통성 있게 실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해야 되죠. 어떤 날은 9시에 오전 간식을 먹다가 어떤 날은 11시에 오전 간식을 먹고 11시에 오전 간식을 먹으면 12시가 식사 시간인데 아이들이 점심 식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뿐만 아니라 교사의 감정조차도 일관성 있는 보육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양한 상호작용이 포함되어야 돼요. 이 계획대로 교사 지시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게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 혹은 아이들과 교사 교구 이렇게 여러 친구들 이렇게 여러 방면에 다양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일일 보육 활동의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 보육 계획안 작성 시 주요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보육일지 일과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과 운영을 위했을 때 영아들의 이제 요구가 있는데요. 물론 안전하고 안락하고 따뜻한 느낌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 요구가 있고요. 또 이 아이들도 의사소통을 수단을 개발시키자 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설사 0세, 1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조그만 영영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린이집 생활에서 즐기는 적당한 여가나 또 삶을 즐기려고 하는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요구를 우리 교사들이 잘 반영을 해서 보육계획을 실행해야 되겠죠. 작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칙이요. 이제 일정한 규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융통성의 원칙, 변화의 원칙, 이걸 다 고려해서 일지 계획을 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이제 하루 일과를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해보자면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동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원해서 실내 자유선택 활동을 하고, 오전 간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대소집단 활동을 해요. 대소집단은, 영아는 하지 않죠. 개별 활동을 하고, 유아 같은 경우, 대소집단 활동이라는 것은 동화책을 모여서 읽는다든지, 다 같이 만들기를 해본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실내 활동을 해요. 그 다음 들어와서 손 씻고 점심 먹고 입 닦고 낮잠 및 휴식을 하고, 다음 오후 간식을 하고, 그 다음 또 오후 실내 자유선택 활동을 하고, 기가, 이런 게 동원해서 기가까지의 일과 운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과 운영부에서 보육교사 역할이 있는데요.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역할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육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일상생활 지도, 놀이 지도, 그리고 또 이제 영아는 하지 않지만 유아반에서는 대소집단 활동의 운영,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루 일과에 대한 관찰과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일과 운영을 통해서 영아반 교사의 역할, 유아반 교사의 역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꼼꼼히 또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한번 살펴보셔서 하루를 보다 우리 아이들이 질적 보육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보육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하고 나아가서 잘 상호작용을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좀 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육 향상에 접근할 수 있는 보육 계획을 작성해서 우리 아이들 현장에서 어때요? 상호작용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보육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평가하셔서 보육 현장에 나가셔서 훌륭하고 매력적인 보육교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